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제 기자회견 하고 나서 기자들 질의응답할 때 제가 텍스트로 이걸 보고 놀랐던 게 오늘 한 내용 중에 예. 왜 세대포 이론을 부정하지? 근데 이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게 또 인요한 위원장 똑같은 거거든요. 환자가 누구냐 논란이거든요. 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과 차별화를 하려고 하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차별화를 이준석이랑 하려고 하는 것이 명징해 보이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준석의 다른 면과 차별화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유일한 선거 승리 방정식이었던 세대포 이론 같은 거랑 차별화를 해요. 한동훈 장관 이번 했던 언행 중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저해 대상으로 했다는 걸 지목하는 게 뭐 게임을 다시 정치하면 안 된다. 아 맞아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게임하는 게 뭔지를 설명해야죠. 뭐 세이브하고 로드를 하는 건가요? 뭘 얘기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1부문을 열었습니다. 네, 바로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12년 정치 인생 중에 또 탈당 선언을 조금 전에 하신 분이세요. 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 교수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3시에서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인데. 예. 자, 저희는 신기하지만 또 대표님 입장에서는 또 안타까운 정치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노원구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장소가 갈비집이었다. 오늘 한번 다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있어가지고 강북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다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진짜 험지고요.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진짜 당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다시 이 당이 영남당, 강남당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갈비집이란 공간은 어쩌면은 가장 최근에 힘든 곳일 거예요. 저희가 당원들이 회식 갈 때 많이 가는 곳이고 예. 지지난주에도 저희가 연말 송년회식을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실무자가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할까요? 해가지고 허은하 의원실 쪽 협조로 미리 다 잡아놨거든요. 예. 근데 제가 취소합시다 이랬어요. 왜냐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 국회라는 공간이 저한테. 제가 이 연설문 내용에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제가 가졌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내려놓고 나오겠다라 그랬는데 어쩌면 국회 정론관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말에 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곳이 그럼 상계동에 어디 할 만한 데를 찾아보자. 근데 카페를 빌리자고 하면은 또 카페는 24시간 영업이니까 거의 12시간 영업 이렇게 하니까 비는 시간이 없을 것이고. 예. 근데 음식점은 그러면 중간에 요즘 브레이크 타임 같은 걸 두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했는데 바로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예. 자 탈당 선언하시고 첫 방송 인터뷰를 예. 이제 해주시는 건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후련함, 서운함 여러 가지 또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건데.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걸 예고한 지가 벌써 한 2달 반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에는 솔직하게 고민이 많았죠. 야 이거를 아무리 1년 반 사이에 망가졌다 그래도 이거를 고쳐 쓰려면 쓸 수도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서서히 들기 시작한 생각은 고치면 뭐가 달라질까? 혹시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이긴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 왜냐? 짠물은 바뀌지 않을 것일 텐데. 네, 그것이 또 누군가는 와가지고 성과를 도둑질하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뭐 저를 또 승리의 역적으로 만들려고 할 텐데. 예. 내년 총선을 설사 승리한다 할지라도 예, 제가 역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승리의 역적이 될 텐데. 그건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리고 지방선거, 이게 뭐 대선. 역사 속에 많았던 일들이잖아요. 승장을 오히려 올가매는 역적으로 경우도 많고. 근데 저는 그런 걱정 없이 한번 정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승장을 역적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굉장한 공작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전에 보시면은 묵은지죄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예. 네가 부산을 치지 않는 이유는 네가 역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아하. 선조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극형이 떨어지는 겁니다. 뭔가 승장을 만약에 그 역적으로 치환하려 그러면은 그 정도의 제목을 붙여야 돼요. 근데 그게 더 이제 짜증 나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있었고요. 예. 야, 이제 이 짓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보면 자신감이죠,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 자신감이라 하면 그래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치를 제대로 해볼 시간이 길고 그렇다고 했을 때 전당대회 때부터 해보지 않았느냐. 다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3천만 원 들고도 했는데 창당이라는 거는 뭐 그보다는 어렵겠지만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주변의 동지들을 모으고 같이 음. 한번 달려보자 했는데 좋은 팀이 꾸려진 거죠. 그 제가 궁금한 거,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은 어쨌든 제가 생각한 이준석 대표의 세계관 안에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좋은 정당이 있고, 그런데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비된 이런 세력들이 당을 망쳐놓고 있어서 일종의 해외 독립운동이랄까, 밖에 나가서 뭔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준비를 해서 국민의힘을 정상화하는 작업, 결국 뭐 총선에 합치겠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국민의힘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발걸음을 지금 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12년간의 그 어쨌거나 오만정이 다 들었을 텐데 좀 그런 제가 궁금증이 오히려 있어요. 최근에 제가 방송 나가 많이 인용했던 것이 영국의 양당제가 굉장히 고착화돼 있는데 예. 그 안에서 오히려 과거에는 보수당과 자유당의 대립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자유당이 노동당으로 대체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양당 체제를 해가지고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도 뭐 그런 그렇죠. 예가 있고요. 지금 신당을 하겠다는 입장에서는 대체지 제 생각에는 뭐 탈환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계속 그래서 고민합니다. 결국에는 보수와 진보 프레임이 아니라 어떤 프레임에서 그러면은 그 대체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 있죠. 오늘 저 기자회견 발표 내용에서 이제 총괄선거 대책위원장 등의 자리도 제안받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물밑 접촉 과정들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예, 책임 있는 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제안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왔어요. 아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어. 근데 싫은데요가 그냥 첫 반응이었어요. 두고 봅시다도 아니고 그냥 싫은데요였어요. 예. 저희 이제 그거를 뭐 제가 뭐 허언을 할 이유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책임 있는 사람의 의중을 전달받았고 저도 그래서 바로 그냥 대답했어요. 예, 싫은데요. 책임 있는 사람은 당 대표일까요? 누군지는 확인 안 드리겠습니다만 김기현 대표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다. 예. 근데 이제 지금 현 그 정부 내에서도 이제 비선이 있다는 판단을 하신 건지, 그리고 그 비선이 구체적으로 뭐 영부인 말하는 겁니까? 누굽니까? 영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아닌 사람이 영부인의 통상적인 직무가 아니라 뭔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것처럼 인사권이라든지 단순히 조언하는 역할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건 심각한 비선이죠. 아무리 친족이나 아니면 부인이라 하더라도 예. 예전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우리는 뼈아픈 기억들이 있는 것이 DJYS 같은 민주화 영웅들도 아들 관리를 못 해가지고 무너졌고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두 분 같은 경우는 형님 관리를 못해서 무너졌고 예.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때문에 무너졌고 예. 이제는 이제 저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닐까 해서 저는 되게 두렵습니다. 아하. 근데 그 뭐 구체적인 뭐 판단의 근거? 사례가 좀 있었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깥으로 볼 수 있는 예컨대 일단은 뭐 저도 유모형의 그 부분이 이제 의심되는 거 음. 아니겠습니까? 인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당에서 알고 있던 것들을 밖에 나와서 그것을 당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결심을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확실한 얘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부인의 영향력이 당에 미친 사례를 알고 있다. 저는 뭐 여러 지점에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거를 앞으로 누가 물어봐도 절대 저는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근데 사례가 뭐 어떤 무엇이었는지는? 사안에서 예컨대 뭐 어떤 사안에서 그랬는지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그 자체가 위험하고 방송 꺼지면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제 광고 듣고 이철이 전 정무수석이 예, 어제 예, 저희 예.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윤석열 정부의 3대 축이 있다. 예. 하나는 그 검사, 네. 하나는 TK, 또 하나는 V2 네. 김건희 영부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그럼 그 해석이 맞다고 그러면 대표님도 확인해 주시는 거네요. 저는 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당연히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는 그 부인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잘 되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반대로 그 역량이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고요. 예. 그 조언하는 사람이 음흠. 그리고 거기 넘어서 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냐를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뭐 새 주체가 언급된다 하더라도 예.
저는 그 주체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음흠. 그런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의 국정이 그것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으면은 냉정하게 그 조언을 듣는 폭을 넓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아무리 당을 사랑했던 한들 그리고 당에 사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잘 되길 바란다 한들 예. 김건희 여사도 그런 마음이고 제일 심하겠죠. 잘 되길 바라는 거겠죠. 근데 잘 되길 바라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다른 활로를 찾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제 영부인 얘기가 나와서 이제 네. 이어진 말씀은 김건희 특검법. 이것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제가 탈당하기 전에 이미 몇 주 전에 제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거를 용산에서 굉장히 얄팍한 방법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정도로 예. 이런 지적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국회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15일 내로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그런데 그것을 국회의장이 언제 다시 제2결에 상정할지는 국회의장 마음이다. 아하. 라는 거를 처음으로 전달한 게 접니다. 음. 그 말인즉슨 지금 용산이나 아니면은 국회 당 내에서 지금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작전이랍시고 짜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작전들을 계속 짜는 거예요. 이게 엑스포 때도 일부 드러났지만은 대통령이 제대로 된 조언 자체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전략가의 기본은 뭐냐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말이 되는 틀을 자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용산에서 원래 들고 나오려고 했던 틀은 뭐냐면요, 이거 뭐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면 땡 아니야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예. 근데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 출범도 늦춰놓고 그리고 먼저 거부권 행사해서 재의결 한 다음에 공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시나리오 자체가 없었잖아요 애초에.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오히려 패스트트랙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의결하자고 하든지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역공세를 먼저. 취했어야죠. 아하. 그래가지고 뭔가 일정 자체를 민주당이 생각한 일정에서 더 땡겨서 왔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딱 목에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니, 누가 글로 걸어 들어가랍니까?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엉뚱한 정보를 가지고 작전 세우다가 망한 건데. 대표님이 지금 창당을 하시는 거니까 예. 정당이 창당되면 뭐 국민의힘에서든 어디서든 일부 현역 의원들이 네. 함께 합류해서 움직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입장을 대표님이 정하십니까? 아니면 같이 모여서 정하실 겁니까? 다 같이 모여 정하겠지만은 뭐 제가 하는 당에 합류할 정도면은 예. 마음을 정하고 오는 거 아닐까요? 네, 저는 특검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주도였던 사정정국 자체가 완전히 속된 말로 맛이 가버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정정국을 하면서 나라를 바로 했다, 법치 바로 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예. 거기에 뭐 잡범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언행이 엄청 많았잖아요. 예. 방탄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재명 방탄이냐, 되도록저는 김건희 방탄이냐고. 저는 이거 자기들이 다 쌓아놓은 이거 장작더미를 어떻게 좀 치울지가 저는 뭐 상상도 안 갑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백드랍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최근에 그렇죠. 놓고 보면. 그거 제가 있을 때 했던 건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법인입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특검 받자고 하잖아요. 아하. 자, 또 연설 내용을 좀 잠깐 몇 개 더 짚어보면,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의 언어가 돼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다는 분이 많은데 이 칼잡이의 아집은 검찰의 아집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한동훈의 아집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아집입니까? 저는 예.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평가를 유보하고요. 예. 대통령께서 사실 정치를 검사스럽게 하셨죠. 아하. 아까 말했던 대통령이- 것처럼 칼잡이의 삶을 살면서 해오셨죠. 음흠. 예. 속어법을 쓰셨죠. 속어법이란 건 뭐야? 속어법. 예. 네. 쟤 죽이고 남는 거는 김기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음. 전당대회를 그런 식으로 접근했잖아요. 전당대회를 속어법으로 접근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하. 앞에 4명 다 죽이면 다 5등이 되겠지. 음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지금. 음흠. 지금 전당대회만 그렇습니까? 대선 주자도 똑같이 승계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거 다 죽이고 동훈이만 남기면 되겠지.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다음번 대선에 국민의힘 주자로 한동훈 장관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왜 이런 걸 하죠? 어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어쨌든 속어법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예, 예. 어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정식으로 인준을 받고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님도 연설은 잘 하시는데 오늘 어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제 거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 톤앤 매너는 보지 못하고 아, 예, 예. 텍스트로 봤거든요. 음. 근데 오히려 텍스트로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약간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텍스트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갔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제 기자회견 하고 나서 기자들 질의응답할 때 제가 텍스트로 이걸 보고 놀랐던 게 오늘 한 내용 중에 예. 왜 세대포 이론을 부정하지? 아 그걸 두고 이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게 또 인유한 위원장 똑같은 거거든요. 환자가 누구냐 논란이거든요. 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과 차별화를 하려고 하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차별화를 이준석이랑 하려고 하는 것이 명징해 보이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준석의 다른 면과 차별화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유일한 선거 승리 방정식이었던 세대포 이론 같은 거랑 차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걸 보면서 가끔 섬뜩한 게 뭐냐면은 어떤 보수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대통령이 쓸 때가 있어요. 예. 그럼 도대체 대통령 어떤 방송을 듣고 다니시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테면 어떤 거였어요? 다양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폭넓게 보수 유튜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이번 했던 언행 중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저해 대상으로 했다는 걸 지목하는 게 뭐 게임을 다시 정치하면 안 된다. 아 맞아요. 그 부분은 근데 진 작가님도 그건 이제 내용이 없어요. 게임하는 게 뭔지를 설명해야죠. 뭐 세이브하고 로드를 하는 건가요? 뭘 얘기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 용어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거는 그 말을 쓰는 사람들 생각을 계승하는 건데 예. 저는 그렇다면은 지금 그러면 지금 한 10년 동안에 박근혜 이후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전국 단위 선거를 이긴 조합이 김종인 이준석 조합이에요. 그 앞에 황교안 이긴 적 없고요, 홍준표 이긴 적 없고요, 뭐 김병준, 김희 뭐 이런 비대위원장 다 이긴 적 없어요. 예. 그럼 10년 동안에 한 번 그 이긴 팀이 등장했던 김종인 이준석 팀인데 예. 이 팀의 모든 걸 부정하고 무슨 새로운 방식을 창출해가지고 선거를 치를 건지가 모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포 이론을 부정하고 그러면은 본인이 무슨 역량이 있어가 갑자기 40, 50대 표를 그럼 끌고 와가지고 승리하겠다는 건지. 그럼 이제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대통령은 다음번 차기 주자로 한동훈 장관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불출마 그다음에 40, 50대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한동훈 장관은 이번 불출마라는 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그러니까 생각으로 저는 지금 총체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선거 전략은 없구나. 아 선거전 없구나 느끼셨어요. 예, 어제 오늘 행보를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보통 장관 이런 것도 뭐 특임 장관이라 얘기하잖아요. 딱 한 가지만 하도록 임명된 장관. 예. 이런 거. 특임 비대위원장이구나. 아, 특임 비대위 뭘 하기 위한 비대위원장입니까? 장을 비우기 위한 특임 비대위원장이구나. 장을 비우기 위한 네. 특임 비대위. 새로운 음식을 집어넣기 위해 장을 비우는 과정이구나. 아, 그 장은 뭡니까? 현역 의원들을 비우는? 저는 세게 비울 것 같은데요. 아, 공천 학살? 네, 멀쩡하다는 사람도 막 입에다가 계속 막 설사약 넣고 그러면 다 싸요. 그런데 그거 비슷하게 지금 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마음대로 쳐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의도 외에는 왜냐하면 처음 메시지들이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요한 위원장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나라님을 어떻게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상했잖아요. 이 사람은 뭐 하러 온 사람이지? 예. 근데 역시나 다를까 아니다 다를까 오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은 중진 불출마해라. 영남 중진들 다 싸잡아가지고 욕하고. 근데 똑같아요 패턴이. 아 그런가요? 예. 지금 와가지고 불출마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이런 거. 맞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정치 혁신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다가 언뜻 생각이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마 제가 더 탐사의 보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한 75%는 갈아치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뭐 사담으로 하신 거지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실제로 그런 정도의 과격한 어떤 물갈이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체질을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세부 지령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요. 공관위원장은 더한 사람이 오겠구나. 아하. 아 진짜 법률가? 검사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통 공천 과정을 잘 보면요. 예.
최고위는 딱히 할 일은 없습니다. 네. 공관위에서 이제 우리가 2016년에 새누리당 공천 파동을 기억해도 이한구 그 의원을 기억하지. 맞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거기에 저항하려다 도장까지 들고 갈 정도로 대표 힘이 빈약한 거거든요. 옥새 나르샤. 그러니까요. 김무성 대표가 공천의 실권자였으면은 왜 옥새를 갖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오히려 공천의 실권자 공관위원장이고 예. 한동훈 장관을 대통령께서 아낀다면은 역할 부여는 아마 옥새 들고 나르지 않을 정도까지가 역할일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공천에 관한 사항은 공관위원장이랑 비즈니스를 하겠죠. 예. 그럼 지금 그리고 말씀은- 그 공관위원장을 두말하지 않고 임명할 정도의 아하. 그 역할. 그 말씀은 뭐 드러나게도 안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공관위원장을 임명하려고 해 설마. 뭐 형식상으로야 뭐 추천을 다른 사람이 하고 그걸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가겠죠. 구체적으로 뭐 이름을? 누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류라든지 네. 좀 대충 들으신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안대희 전 대법관 검사 출신 혹은 검찰총장 출신들이 좀 거론될 수 있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나요? 이 보통 검사를 임명할 때는 예. 뭐 인사 검증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특수 직능을 보고 하는 걸 텐데 예. 지금은 그 특수적인 직능을 보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 예. 그래요. 예, 뭐 예를 들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안 세워나갈 사람. 안 세워나갈 사람. 예. 아, 예, 예. 이게 있고 어떤 용산의 오더 혹은 대통령의 마음이다라고 드러내지 않을 사람. 뭐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럴 겁니다. 머릿속에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예, 예.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을 공유합시다. 영상을 보여줍시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근데 이용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대표님과 통화 굉장히 좀 네. 짠하고 네. 또 좀 안타까웠다. 아니 그 다 전화하셨어요, 의원님들? 아니요 한 실제 인원은 한 반 정도. 그러면서 그 말씀은 대표님이 나가셔도 총선 전이라도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다시 껴안을 수 있을 때 다시 또 합류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유연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고 일각에서 또 이제 총선에 대표님을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가능성 전혀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신 거죠. 함께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당이라면요 메시지 정리부터 해야 돼요. 메시지 정리부터 네. 해야 된다. 이준석이 거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책임 있는 인사의 발언이 뭐냐면 이준석 나가면 당 지지율 3-4% 오른다예요. 그 대변인의 발언이에요. 그건 공식 입장이죠. 그다음에 대표가 이준석이 당에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최고위원 중에 누구라도 그런 말 하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원내대표가 그런 말 하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예. 다들 나가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명시적으로 그냥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보수가 선거지면 이준석 책임론을 씌우려고 그런다. 그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지난번에 강서 보궐선거 때 이 자리였나요? 김현정이었나요? 나와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예. 강서 보궐선거 패배 책임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김기현 대표냐? 아니면 집에 자고 있는 이준석이냐?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저희 방송에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국민들은 만약 보수 정당이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요. 이준석한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사람이면은 그거는 뭐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게 뭐 금태섭의 그 새로운 선택과 그다음에 이준석의 예. 신당 함께 같이 해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것 같은데 뭐 그분하고는 뭐 좀 교류나 또는 뭐 교감이 있었나요? 제가 금태섭 의원과는 뭐 계속 이야기를 뭐 나누지만은 예. 뭐 확정된 건 없고요. 예. 제가 오늘도 제가 탈당 선언문에서 얘기했듯이 노회찬 대표의 정의당과는 좀 같이 할 수 있다. 돌아가신 노회찬 대표가 하고자 했던 그런 정의당의 정치는 같이 할 수 예. 있다. 그때는 아마 진중권 교수도 정의당이었던 것 같은데 그 후로도 많이 오랫동안 정의당이었죠. 최근까지. 최근에 쫓겨나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쫓겨나기는 내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문제긴 한데 정확해 주세요. 탈당이에요. 본인은 나온 거고 나는 쫓겨난 거야. 아, 뭐 윤리위도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본인도 갔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실 지금 제가 정의당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예. 그 가치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노회찬 의원이 하고 싶으셨던 것 사실 6,411번 버스를 이야기하셨지만은 상계동 기준은 146번 버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에는 저는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와가지고 또 무슨 뭐 희한한 거 할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예, 뭐 혐오 얘기 또 드립하면서 예. 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조용한 세상에 좀 같이 좀
격리돼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격리돼서 놀았으면 좋겠다. 예, 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합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아직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대화를 좀 해보셨나요? 유승민 의원의 거취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예. 아마 세상에 제일 신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켜봐야죠. 계속. 사실 크게 염두 안 두고 계시죠. 알아서 하실 일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어떻게 뭐 오란다고 오실 분도 아니고 가란다고 가실 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거를 사실 이제 대선 주자급 되는 분들은 뭐 이낙연 대표도 포함이고 뭐 저는 그분들과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예. 제가 땡기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밀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냥 무르르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다음에 대선으로 주자로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제가 진짜 이상한 예언하기 싫은데 예.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1년 전쯤인가요? 너무나도 황교안 대표랑 닮은 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하. 예. 젊은 법무부 장관, 보수층의 전폭적인 지지, 예. 거기다가 뭐 결국엔 당 대표랑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이제 오게 됐고, 예. 거기 뭐 통진당 해산 한쪽은 이재명 잡아넣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각자 보수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 하나씩 들고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선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패배 한 번 하시고 나서는 약간 부정선거에 길 빠지셨거든요. 예. 이번에 저는 한동훈 장관의 불출마에 황교안 대표의 그 기억이 너무 강하게 작동했다 봐요. 아하. 네. 진 교수님은 이제 그 해석을 이제 비대위원장 끝나고 잠시 뭐 해외를 간다든가 공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 준비를 하고 주자로 나서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과정도 가질 것이다. 그 문법은 저도 제가 대표 그만두고 뭐 해외 갔다 오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죠. 실제 해외 예. 갔다 온 분이 있으시죠, 이낙연 대표. 근데 해외 갔다 오는 방식이 옛날에 DJ 정도 되면 어디 해외 갔다 와도 영국 갔다 오셨죠. 당 차리고 이런데 문제 없지만은 예. 해외 가면 잊혀집니다. 아하. 해외 가면 잊혀지고 음. 해외 갔다 왔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이 안에 따리를 틀고 한동훈 장관이 돌아오는 걸 막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가는 거는 하책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어쩌면 당 얘기를 좀 더 궁금한데 저는 예. 창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아니, 이제 그러니까 오늘 창준이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창당하실 진행하는 거잖아요. 거죠. 그럼 창당하려면 어쨌든 숨어 있는 인재든 드러난 인재든 사람들을 좀 규합해야 될 텐데 예. 선언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미 아까 이제 기자들 질의응답에서도 얘기했는데 한 80명 정도는 이미 총선 출마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총선 출마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저희는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뭐 신당이 굴러가면서 오늘 사실 오면서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굉장히 흐뭇했던 게 예. 탈당 선언하시는 거 보고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이런 거 막 문자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더 기하급수로 불어날 겁니다. 대표님은 오늘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저만의 넥스트 스텝을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준석 신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노력하는 사람에게 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존재하는 나라. 음. 제가 한 달쯤 전에 손학규 대표를 식사를 모시면서 예. 제가 대표님 참 저녁 있는 삶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당을 해볼까 하는데 그거 써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러 만났어요. 근데 손 대표님이야 뭐 자신의 가치가 널리 퍼지는 건 당연히 좋아하시는 거고. 근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아 저녁은 좀 약간 너무 시적이고 예. 내가 그럼 뭘 가장 원하는가를 봤을 때 내일이 있는 삶이겠구나. 음. 그래서 저는 내일이 있는 삶이라는 거를 한번 모토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하. 근데 그게 아까 말했죠. 좀 구체화해서 풀어내면은 음. 노력하는 사람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네. 이게 부정당해서 사회가 되게 어려워진 겁니다. 네.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왜 그러면은 지금 저축보다는 소비 성향이 더 커지느냐를 물어보면은 지금의 저축 성향을 더 높인다고 해가지고 더 나은 미래의 소비를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자산을 늘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졌다.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뭐든 미래가 더 낫다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꼭 되살리고 싶어요. 그게 상계동에 사실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일 거예요. 거기 사는 이유 간단해요. 결국에는 서울 테두리 아닌데 지하철은 그래도 닿고 가장 집값은 저렴한 편이고 예. 하지만 교육 환경은 나쁘지 않고 내가 집값 아껴가지고 애들 교육시켜가지고 신분 상승해보겠다고 싶은 그 아주 희망에 찬 절박한 사람들이 사는데 상계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상계동 가가지고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강북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마음일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당이 다시 강남화됐네요. 뭐 특정인을 저도 지목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강남 8학군화 됐네요. 네. 강남의 정서를
당이 받아들이게 됐네요. 강남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음. 그 강남 정서로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은 집니다. 오세훈 시장이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그 국민의힘에 있을 때 국민의힘 후보군 중 오세훈 시장이 절대 민주당이 서울시장으로 뚫어내지 못하는 후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강북 정서 때문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정말 국회의원도 강남에서 하시고 뭐 귀티나게 생기시고 다 강남스러워 보이지만은 예. 오세훈 시장 마음속에는 강북구 삼양동에서 판자촌 살던 시절에 그 버릇이 들어 있어요. 제가 가까이서 이제 모시면서 항상 봤거든요. 예. 그 버릇이 나와요.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그 반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준석 전 대표 한국 정치에 큰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프랑스의 마크롱의 비유도 하시고 하셨는데 내년 총선에 나오시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대선 나오십니까? 저는 대선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 외치 공부 더 해야 된다고 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장점이 외치라 생각하시고 계속 이제 돌아다니시지만은 예. 그만큼 외치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가서 의전 받고 그리고 뭔가 상대에게 약속하고 대접받는 것들은 쉽지만은 우리가 단 하나의 뭐라도 국가를 위해서 얻어내는 과정은 정말 치열한 외교전의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뭐 서희가 강동 6주를 얻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예.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당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상대가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의 논리를 내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퍼주면서 대접받기 너무 쉽습니다. 예. 근데 그걸 벗어난 외교의 능력을 제가 습득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외교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를 너무 일찍 탐내면은 무너집니다. 아하. 예. 나라를 위해서 안 좋은 일이죠, 그거는. 예. 아직까지 생각은 더 정리가 필요하고 외치도 그렇죠. 공부하겠다라는 말씀. 제 하버드에서 동문수학했던 친구들 중에 보면은 각국에서 이제 외교적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부러워요. 음. 예. 그 친구들은 그 나라에서 나름 인정받고 어린 나이에부터 국익을 위해 뛴다는 게 뭔지가 보여지고 그 자부심이 하다못해 페이스북으로만 봐도 느껴지거든요. 예. 저는 어쩌다가 여기서 이 내치도 아니고 내부 정치에 아웅다웅하고 있나 이러려고 정치했나 자괴감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 뭐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예. 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식적인 탈당 선언은 첫 방송 출연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